제가 은퇴하신 분들이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게 좋느냐, 안 그러면 연금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좋느냐, 요거 장단점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부부가 가입했을 때 연금 그만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돼 있는데 아내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도 아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아까 뭐 추납이나 반납 이런 거 하면은 뭐가 좋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뭐 기금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건강보험. 자, 의료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죠? 산업재해보험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을 지급하는 거고, 고용보험은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실업보험이고, 국민연금은 소득 보장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노후에 하여튼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다.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게 일단은 평생 지급한다. 개인연금은 뭐 10년만 지급한다, 20년만 지급한다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자, 평생 지급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국민연금을 넣었는데 일찍 돌아가셔. 공무원연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공무원연금은 연금이 좀 크잖아요. 근데 3년 만에 돌아가신 분들 가끔 보기도 봤어요. 그래 돌아가시면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제가 이래 받으시는 분들 한번 봤어요. 몽땅 일시금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몽땅 일시금 받는 거하고 내가 연금으로 받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게 한 7, 8년 연금으로 한 7, 8년 받아 한 그 정도 받으니까 이거하고 일시금하고 거의 맞먹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 가치를, 이게 물가를 반영해 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무조건 물가를 반영해 줍니다. 이따 표를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을 하나 넣으면은 노령연금, 노후에 보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 유족연금이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장애 유족연금을 넣으려면은 별도로 뭐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에 보장, 노령연금, 유족 장애연금도 된다. 자, 일반 개인연금 상품 중에 내가 돈을 넣어갖고 유족 장애, 노령연금까지 다 되는 게 없습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갖고는 보험회사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압류 불가한 안전자산이다.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압류. 자, 그러면 압류를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가 보면 법원이나 이런 데서요, 통장을 압류해 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은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효력이 없어요. 없는데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요, 안심통장이라고 별도로 만들어요. 안심통장 만들어 갖고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아무도 여기 압류를 못 하도록 딱 보호 방법을 막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신용불량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도 신용불량자분들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이분들이 이제 연금을 내가 신용불량을 한 번 당하면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왜? 돈 따위가 보통 뭐 1, 2억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억씩 뭐 신용불량 돼버리면 이거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금융권하고는 완전히 이제 절벽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국민연금을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국민연금 하세요. 왜? 그래도 돈은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 일용직을 하든 간에 뭐 어디 숨겨놨던 돈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국민연금 하세요. 하시면은 나중에 안심통장을 만들어갖고 당신 생활비 정도는 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냐? 얼마까지 이것에 한도가 있어요. 185만 원입니다. 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185만 원.
지금 국민연금 185만 원 안 나옵니다. 지금요 많이 봐야 제가 원래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연금을 언제 수령하느냐면요. 연금을 내년 9월입니다. 62세 수령하는데 제가 지금 조회해 보니까 160에서 170 정도 나오더라고요. 160. 예. 그래도 이게 거의 3년을 거의 넣었어요. 공무원 연금 33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직까지는 압류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공무원 연금은 넘는 부분에서 압류합니다. 압류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85만 원까지는 괜찮다. 자, 물가를 반영해 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기간이 한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64만 8천 원 이래 됐는데 나중에 한 14년 중에 90몇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연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개인연금은 금리에 따라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자, 주택연금 똑같습니다. 64만 원 처음에 받으면 계속 64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만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연금 중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장애, 유족, 노령연금. 요거는 노령연금이 안 됐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이런 걸 준다. 요거는 뭐 일단 제껴놓고, 자,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연금이죠, 그죠? 자, 노령연금은 나이가 많아서 받는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가입 중에 연금 사망할 수가 있어요. 가입 중에 직장 다니다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유족연금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해도 유족연금이 되고, 장애연금은 가입 중만 됩니다. 가입 중. 연금을 받다가 내가 다쳐갖고 이게 장애연금 해당이 안 돼요. 자, 근데 요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신청하십시오. 그거 안내를 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장애연금은 공단에서 병원을 다 뒤질 수도 없고 본인이 장애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안내를 안 해줍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갖고 사람들이 장애 입으면 장애연금이 된다더라 좀 아시는 분들도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초기에는요, 이거 몰라갖고 장애연금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갖고 못 받는 분이 꽤 많았어요. 자, 장애연금은 그러면 어떤 장애를 많이 하느냐? 사고, 당연히 장애 되겠죠. 질병도 됩니다. 질병에 가장 많이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중풍입니다. 중풍. 그게 뇌출혈이죠. 그죠? 뇌출혈, 뇌경색, 간경화, 만성신부전 가장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사이는요, 암도 돼요. 암도 장애연금이 돼요. 자, 그럼 암이 왜 옛날에는 장애연금이 전혀 거의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왜 많느냐면요. 옛날에는 암 그러면은 얼마 안 돼가 바로 돌아가셔버려. 바로 유족연금으로 바로 연결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암 걸려갖고도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투병. 방사선 치료하고 뭐 최소한도 뭐 5년, 7년 막 이래 간단 말입니다. 장애가 질병이 확인된 날짜로부터 1년 반의 시점에 상태가 어떠냐를 봐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연금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상황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연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자, 장애연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족연금은 연금액이 얼마를 주느냐 하면요. 받던 연금액의 60%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어요. 받다가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은 아내분이 받는 연금이 얼마냐? 60%면 얼마죠? 90만 원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0년 이상 가입자입니다. 자, 20년 이상 가입자인데 만약에 20년이 또 안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직 그죠? 많으면은 프로테이지가 조금 더 높아갑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공무원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족연금 160%입니다. 60%. 300만 원을 받으신다. 그러면 300만 원 60% 얼마죠? 180만 원을 받으신다.
자, 유족의 순서가 또 있어요. 이게 공무원하고 국민연금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자, 국민연금은 유족이 일반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다. 그다음에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가 25세, 전에 19세인데 지금 25세까지 올라갔어요. 배우자가 없으면은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체로 끝나요. 끝났는데 부모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미혼인 경우.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부모가 연금을 받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연금 받는 경우는 혼자 살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부모가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공무원 연금은 이게 좀 틀려요. 이게 여기 뭐 우리 교장 선생님도 오셨지만은요. 공무원 연금은 유족연금의 순서가 민법의 순위에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민법의 순서에 따르다 보니까 민법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배우자와 선순위자와 동순위 뭐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신 그 연금 받으신 분이 계세요. 남편분이 연금을 이제 공무원 연금을 받아요. 근데 아내분이 계시는데 아내분 자녀가 19세 미만이 있으면은 이 자녀와 이 아내가 같은 순위로 연금을 나눠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연금을 받을 때 되면 19세 미만의 자녀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혼자 받습니다. 자, 요거까지 좋은데 요 사이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모가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부모입니다. 장인 장모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 친부모라 해야 돼요. 친부모. 친부모가 살아 계시면은 부모하고 아내하고 같이 받아요. 요럴 경우는 많이 생기는 거라. 애들은 장성 다 해버렸어. 애들은 뭐 30살 뭐 이래 다 됐단 말이야. 근데 요새 뭐 암으로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70세. 부모는 살아 계시는데 부모 100살까지 살아버리고 90세의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자, 부모가 여기 계시면은 부모하고 아내하고 나눠 받아요. 자, 그리고 제가 자녀가 만약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죠? 달라요.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 연금의 장애는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어요. 1급에서 7급까지입니다. 그 여기에만 해당만 되면 돼. 1급에서 7급 장애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20 넘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분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누가 돌아가셨나?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직장 다니다가 아내가. 근데 남편이 좀 생활력이 없어. 남편이 이제 연금 수급자입니다. 남편이. 자, 남편이 연금 수급자인데 자녀들이 장성 다 했어. 근데 이제 자녀들이 뭐 26이고 30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남편이 연금을 받는데 아내의 어머니가 계셔. 그 장모가 계신다는 얘기죠. 그죠? 장모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 공단에 물어보니까 연금을 누가 받냐면 남편하고 이 장모하고 둘이 나눠 받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장모를 누가 모시고 있냐면 처남이 모시고 있거든요. 생활이 또 어려워. 그 살기가 어때요? 이렇게 생활이 어렵대. 어려우면은 딸이 죽었는데 여기서 돈을 가지고 가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게 자기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보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에 애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장애가 좀 있어. 심하진 않은데 그 치료했는 경력이 있대요.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으면은 내가 7급만 받으면 된다 했더니 장하면 7급은 나올 것 같으니까 7급만 받으면은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 7급 받은 애하고 남편하고 둘이 연금을 나눠 받으니까 결국은 남편이 다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래 내가 그걸 공단에서 알아보고 공단에서도 7급 그 장애 진단서만 받아오면은 해주겠다 그런 게라. 7급을 이제 진단서를 띠갖고 공단에 갖다 주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요. 이게 심사를 해서 이제 장애 등급을 매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해보라고.
아니 근데 문제는 얘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까네 병원에 절대로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데 얘가 모르니까 그죠? 절대로 나 안 한대요.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런 게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인 거요. 얘 아무리 달게도 안 돼. 그게 내인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다행히 또 이제 장모 여기에서는 아이 그래 다 가져라. 내가 다 줄게. 딸 죽고 그래 자네 뭐 생활도 어렵고 한데 돈 다 줄게.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받아볼까요? 그런 게라. 내가 그래 안 된다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얘를 무조건 받도록 해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든 얘가 받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전번에 내가 장애인협회 회장 한 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장애가 굉장히 심한 애가 갖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소원이 지금 살아서 소원이 아무 소원도 없고 얘가 죽는 날 내 그 다음 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 남편 보고 그래요. 당신이 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나? 확률상으로. 물론 더 오래 살 수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확률상으로 얘보다가 자식보다가 부모가 더 오래 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당신이 죽었을 때 얘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 이거라.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뭐 장모하고 뭐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하든 달래갖고 치료를 받도록 해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시 병원에 가서 막 의사인데 사정을 하고 밖에 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막 병원에 의사를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 의사를 어떻게 설득을 해갖고 받았어. 몇 급 받았나? 7급을 받았대. 7급 받아갖고 나중에 고맙다고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잘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만약에 안 하고 넘어가 보잖아요. 넘어가서 연금을 받아버려.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바로 연금을 받을 때 바로 해야 돼. 바로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신청해갖고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정상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국민연금은 장애가 있으면은 물론 이제 자녀인데도 유증연금이 가요. 국민연금의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2급입니다. 2급. 장애인 복지법상 2급이 해당이 돼야 되고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공단에서 별도로 심사를 해요. 근데 뭐 응간하면은 7급에 이 정도는 다 되거든요. 장애가 있으면은. 자,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요 나이 때 연금을 많이 받아요. 지금요. 자, 지금 61년생 같으면 만으로 딱 60세거든요. 60세인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63세 연금을 받아요. 63세. 그러니까 뭐 한 2년 정도 늦게 이제 연금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63세 받으니까 63세까지 기다리기 어렵잖아요. 그죠? 좀 땡겨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기연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63세 받는 분이 한 60세 퇴직하자마자 바로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바로 받으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땡겨 받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거를 이제 하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뭐 공무원연금에는 땡겨 받고 이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근데 일찍 나오시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이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63세에 이분이 이제 받는 거 하고 5년을 땡길 수 있어요. 그럼 58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58세부터.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잖아요. 1년마다 6%가 감해요. 그러면은 63세에 예를 들어 137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58세 되면은 30%가 줄어가고 96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도표를 보시고 75세까지 수령하면요.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늦게 받는 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 80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받는 게 좀 5년 뒤에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85세까지 받으시면은 한 5천만 원 더 많으니까 이거는 지금 물가를 계산 안 한 거거든요. 안 하고 지금 이 정도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걸 제가 도표를 갖고 설명하면서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75세 내가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기로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조기로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나는 80세, 85세 날 충분히 내가 건강 상태가 되고 살 수 있다. 간단하게 내가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늦게 받으세요. 늦게. 근데 우리가 사람이 뭐 골골 80이고 골골 90이라고 누가 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기는 지금 오래 사는 분위기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내 생활 상태를 봐갖고 내가 도저히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조기를 받으시고 안 그렇다면 버텨보세요. 내가 조기는 최대한 버텨보십시오. 저도 지금 내년 9월이거든요. 9월인데 제가 바로 퇴직해갖고 신청 안 했어요.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까지 버티느냐 하면 하여튼 내년 9월까지 버텨보고 9월부터는 뭐 그때까지 뭐 더 그럼 내년 제가 9월인데 9월 뒤에를 미룬 걸 연기라고 합니다. 그걸 연기연금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받아야 될 나이보다가 더 뒤로 미루면은 연기연금인데 매년마다 7.2%를 요거는 증액해줘요. 더 많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연기연금 제도가 원래부터 이 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상담을 많이 해요. 연기연금이 있다. 내가 연기연금을 했으면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사람들이 연기연금을 상담을 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7.2% 요 말 때문에. 요새 금리가 여러분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연금을 1년만 내가 놔두면은 7.2%나 연금을 더 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단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연금을 한 달에 지금 신청하면 100만 원을 받아. 내가 63세에 받는 분이에요. 그죠? 100만 원을 받는데 1년 뒤에 받으면은 107만 2천 원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1년 뒤에 받으시면은 1년 동안 못 받는 걸 생각하셔야 되죠. 못 받는 거 얼마를 못 받습니까? 1,200만 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200만 원을 7만 2천 원으로 나눠봐요. 설명을 이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나누면은 이게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선생님, 연금을 1년 늦추는 대신에 아무리 못 살아도 11년은 살아주셔야 됩니다. 11년 전에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괜히 연금 밀어갖고 재무적으로 손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줘도 연금을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자, 왜 미루겠습니까? 나는 그보다도 더 훨씬 지금 오래 산다는데 내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80, 90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미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연금을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생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연금을. 생활 여유가 없으면 연기를 절대로 못 합니다. 그죠?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150만 원 나오는데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나 전혀 지장이 없다. 뭐 건물도 갖고 있고 세도 나오고 뭐 이렇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미룬다 이런 얘기거든요. 연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할 것인가 조기로 좀 땡겨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요. 연기는 못하더라도 조기는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안 되거든 조기도 받으세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우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는 못하더라도 조기는 한번 버텨보는 게 가장 맞는 얘기가 아니냐. 자, 국민연금 파일을 제가 크게 하자. 자, 일단은 뭐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반납금, 추납금 막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여러분 국민연금을 사실 국가에서는요 어떤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갖고 내가 노후에 만들어야 될 연금의 40%를 만드세요. 이렇게 공무원연금 300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40%면은 12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만드세요.
퇴직연금으로 한 120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80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공무원 수준 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 노후가 그래도 기본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의 플랜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게 소득보장 3층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없더라.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요. 그 은행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여유가 좋아요. 여유가 좋아. 제가 대구은행의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이 강의를 해보니까요. 이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국가에서 플랜은 요런데 그 선생님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0만 원은 됩니까? 그랬더니 2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200만 원 안 되면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은행은 돈을 만지는 데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연금도 넣어놨을 거고 뭐 돈이 많으니까 또 퇴직연금 이것도 노후에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주범이 뭐냐 하면 퇴직연금이더라고요. 퇴직연금을 노후에 이거 쓸 돈으로 생각을 안 해. 전부 뭐 집 사는데 뭐 다 하고 뭐 애들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노후에 전부 다 이 돈이 노후의 돈으로 안 쓰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앉았는 거 국민연금만. 그 지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고 계신 분도 나오시면은 국민연금 한 150, 조금 많이 되신 분 107, 80 뭐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것만 딱 달랑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나머지는 전부 다 애들 뭐 등록금 대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런데 그러면은 노후에 쓸 돈이 이제 뭐 어떤 분은 제가 LG 다니시는 분들 그것도 그때 보였겠네요. 노후에 자금을 얼마 갖고 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국민연금하고 5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어떻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 노후 플랜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저는 집에 우리 애들 또 만나면요, 하여튼 연금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들어가자마자부터 연금을 해야 된다. 연금을 저걸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부부가 먼저 함께 가입을 해라. 부부가 처음부터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최하 250, 저는 150만 해도 300을 만들 수 있어요. 부부 같이 하면. 공무원 아니더라도. 지금 공무원도 왜 문제냐 하면요. 공무원도 지금 2016년에 연금법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2016년에 연금법이 바뀌어지면서 공무원 연금 그 강의를 한번 의뢰를 와갖고 제가 국민연금 다니고 있으니까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구별을 잘 못 하셨는지 공무원 연금을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 연금을 준비를 하면서 딱 보니까 공무원 연금 그 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6년에 법이 개정돼 갖고 이 이후에 공직에 들어왔다. 공직에 들어오면은 연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130만 원. 자, 7급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마지막 퇴직할 때 아마 못해도 과장 7급 들어오면 과장보다도 뭐 서기관쯤 이상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냐? 150만 원. 지금 아무리 못해도 공무원 연금은요 300입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뭐 아무리 못해도 350에서 400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30, 150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공직에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들어간 지 이제 뭐 한 3, 4년밖에 안 되는 친구들, 지금 연금의 비상입니다. 공무원이 좋다고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 연금입니다. 연금이 좋은데 이제는 그 시절도 지나갔으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이제 그렇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반납금 납부, 추납금 납부인데요. 반납금은 제가 뭐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무조건 반납금이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왜 반납금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뭐 이거는 계산해 볼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반납금이. 제가 아까 했죠. 99년도에 이 국민연금법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이 이전에 직장을 다녔어. 88년부터 시작이 했거든요. 국민연금이. 자, 이전에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녔으면은 지금이라도 이 돈을 내면은 연금의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한 분이 이제 연금을 타러 오셨어. 이분이 연금을 타러 오셨는데 금액이 얼마냐면요. 10만 원. 연금을 찾으러 왔는데 연금이 10만 원밖에 안 돼. 이분이 얼굴이 보니까요. 너무 실망하시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요. 근데 이분이 항의를 못 하는 게 돈 내는 기간이 뭐 한 5년밖에 안 되니까 돈도 또 조금밖에 안 냈으니까 본인이 내가 왜 연금이 적느냐 질문을 항의는 못 하는데 얼굴 표정이 뭐 이렇게 너무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의 반납 기간이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 연금을 다 찾아갔는데 이걸 다시 이제 반납을 하면은 이제 연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납금이요. 얼마 나오냐? 한 1,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뭐 옷을 입고 왔는 폼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돈 1,600만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 1,600만 원을 내시면은 연금을 얼마 받느냐? 50만 원을 받습니다, 매달. 그럼 제가 계산이 아주 심플해요. 뭐냐? 40만 원을 더 많이 받거든요. 40만 원. 그럼 1년을 받으면 480입니다. 선생님, 3년을 받으면은 3, 40이 거의 4년만 받아도 4년 받아도 이게 1,600만 원이 오버됩니다. 4년 받아. 선생님, 제가 봐도 4년만 사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 40년을 사실 것 같아. 그리고 또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집에 아주머니가 연금 넣은 거 있어요? 이렇게 없대요. 그럼 아주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진짜입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선생님,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의 일도 아니고, 바로 1,600 갖다 주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50만 원 나가는데, 뭐, 제가 뭐 사기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단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겠대요. 하겠다 그러면서 갔어. 집에 가서 이제 아내 이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선생님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이렇게. 집에 아내가 반대를 한대.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노후뿐만이 아니고 집에 사모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내가 반대를 하죠?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말이야 어디 가면은 맨날 사기나 치이고 웬 또 사기꾼을 만나갖고 말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말이야 와갖고 그래 제가 하도 아내가 안 믿어갖고 제가 지금 아내하고 같이 지금 공단에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좀 잘 해주세요. 오시라 그랬어요. 아이 선생님 오세요. 여러분 저희 공단 본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달서구에 그 6층 건물이거든요. 앞에 보면 국민연금 딱 적혀있거든요. 그거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연금을 다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아주머니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아주머니, 아니 제가 사기꾼같이 보이느냐고 막 이렇게 아주머니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 막 그러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뭔가 좀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연금은 지급 기준율이라는 게 이때 지급 기준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준율이. 이때는 뭐 한 70% 어떤 이제 기준점이에요. 70% 그러면 이게 60% 내려왔다가 지금 뭐 또 이제 뭐 40 지금 한 40 한 3% 정도 되고 나중에 2028년도에 40%까지 떨어집니다. 준율이 읽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납금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추납금도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한 분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일본에 있는 여동생 연금을 자기가 넣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직장을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오래도록 살다가 다시 여러분 외국 가서 살아보면요.
자기 노후는 또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해. 가장 노후를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보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오고 싶다 그러면서 근데 연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납을 하면 된다. 내가 그래갖고 많이는 못해도 10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 추납을 자기가 해주고 싶은데 공단에 본인이 없잖아요. 그죠? 제3자가 그렇게 언니가 가서 해도 되느냐 그러더라고. 그런데 공단에는 업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오면 원래는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가족이 대신 가서 카톡으로 요새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동생하고 통화 가능하죠. 예, 통화 가능하대. 그러면은 담당자하고 일본에서 통화를 하세요. 내 상담을 언니가 갔으니까 언니 있는데 모든 상담권을 위임하니까 그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다 해줍니다. 저희 공단에서. 왜? 본인하고 통화해서 본인이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 거를 이제 전산상에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옆에 누가 언니가 와서 대신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본인이 한 걸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 제가 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추납입니다. 이게 추납을 미리 지나간 것도 한몫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추납이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연금을 하여튼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이 부분은 필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갖고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을 어떻게 주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본인 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남편분이 연금을 가입했고 이제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했어. 안 하면은 바로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돼. 근데 아내도 연금을 가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입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자, 유족연금이 나오면은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요. 아내분의 연금, 이걸 노령연금이라 그러는데 노령연금과 플러스 유족연금의 30% 비교를 해. 요가 돼갖고 비교를 해갖고 많은 거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남편분은 연금을 오래도록 가입해서 100만 원을 받아. 100만 원을 받으면은 유족연금이 얼마죠? 60%니까 60만 원을 받잖아요. 자, 아내분은 연금을 나중에 뭐 국민연금이라도 가입하면 안 좋을까 싶어 가입을 해놓으니까 연금이 한 4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유족연금의 60만 원에 30%면 얼마죠? 18만 원을 더합니다, 이게. 그럼 5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족연금을 드린다 이런 얘기. 이거하고 비교를 해 금액을.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그 유족연금하고 노령연금 본인의 연금에다가 유족연금의 30%를 돼 있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많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맞벌이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맞벌이. 남편도 100만 원, 아내도 100만 원 이렇게 반닥하면은 100만 원 반닥하면은 유족연금에서 118만 원, 100만 원. 그럼 이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럼 아내는 이걸 받고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가입하면 불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무원 연금은 하나는 공무원 연금이고 하나는 국민연금이면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 받아. 근데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래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자기 거 연금 받아요. 공무원 연금 받고 아내의 연금이 어제 얼마죠? 60%를 받는데 60%를 다를 안 주고 얼마인가? 이 60%에 50%, 30%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30%. 자,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은 유족연금의
얼마입니까? 50%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30%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니 같은 그 국가에서 법인데 왜 공무원은 50%를 주고 우리는 30%밖에 안 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이거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라. 법을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공무원 연금과 똑같이 유족연금이 50%를 하려면은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청와대가 촛불 집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촛불 집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40%까지 50%까지 바로 올리지는 못하고 지금 40%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공무원하고 이렇게 차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연금과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내가 가정주부분들이 와서 연금을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설명을 다 해준다는 얘기죠. 자, 부부가 함께 가입을 했으면은 요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집에 가 해보시고 연금을 가입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돼 있어. 근데 아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오면은 당신이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연금을 둘이 동시에 받는 시점이 있다. 둘이 동시에. 보통 우리나라는 남자분들이 나이가 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먼저 받고 있다가 조금 뒤에 이제 아내가 연금을 받아요. 받으시면은 요게 빨간 부분이 요게 길어야 된다. 빨간 부분이 길어야 된다. 근데 이게 죽을 날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요게 긴 분이 가장 많은 덕을 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다문화에 계신 여자분이 오셨어요. 다문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와갖고 이 필리핀 여자분인데 굉장히 인테리어하고 그 한국말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왔길래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돼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20년 되고 20살 차이 나. 제가 20살 차이 나는 그 얘기를 딱 확인하는 순간에 여자분 보고 딱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은 가장 불리한 케이스다. 가장 불리한 케이스다. 왜? 나이가 젊어요. 저는 뭐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당신이 65세 돼야 연금을 받거든요. 당신이 65세 돼야 연금을 받는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얼마냐? 85세다. 85세인데 죽을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요 기간이 길어야 된다. 근데 당신은 아무리 못 살아도 남편이 95세까지는 살아주셔야 된다. 그래도 국민연금 넣어가고 또 덕을 보려면은 타고 나서 적어도 한 6, 7년은 그래 타야 그래도 뭐 본전은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95세까지 살아야지. 물론 뭐 요새 산다 하니 95세 살 수 있겠죠. 그게 내가 말하는 건 당신은 불리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워낙 똑똑하니까 대본 알아듣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당신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라고. 제 추측에는 가입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무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여자분이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에 있다 보니까 막 국민연금 여러분 부부도 같이 가입을 하시고 뭐 가정주부분도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연금이 뭐 적든 많든 간에 하여튼 많이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믿고 가입한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내 강의를 듣고 국민연금을 의무가입 그래갖고 이제 가정주부로서 가입을 했대. 5년 가입을 했는데 남편이 암이 걸렸대요.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대답이 간단했어요. 넣는 거 중지하십시오. 중지하라 그랬어요, 제가. 왜 중지하라 그랬겠습니까? 남편이 암이 걸리시면은 어떻게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으시면 암이 걸렸다는 것은 요새 죽을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유족연금을 바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였는 게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려면은 내가 지금 넣는 걸 중지를 하세요.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전화가 또 왔어요.
아, 선생님, 저희 남편이 암이 깨끗하게 치유가 다 되어버렸대. 그래서 제가 제 국민연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재개하세요. 재개하시고 뒤에 안 넣는 것도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요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부부가 가입됐을 때 이 공무원연금도 똑같아요. 공무원연금을 제가 공무원연금 그때 강의 갔다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부 공무원입니다. 부부 공무원인데 여자분인데요. 선생님, 저는 남편은 연금으로 받고 자기는 일시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제가. 그 요새 부부 공무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걸 딱 그리면서 주면서 그래요. 이걸 딱 그려주면서 이 기간이 긴 분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어쨌든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하고 60% 다 못 받고 30%만 받기 때문에 하여튼 요 기간이 길면은 두 분이 가장 효과를 보는데 근데 두 분의 일단 나이라든가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공무원 연금은 연금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30%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30%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 적은 금액. 공무원 연금의 특성상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뭐라 선생님 결론을 내셔야 되지만은 제 생각에는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분할연금은 이혼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이혼을 제가 은퇴를 하시고는 하여튼 무조건 이혼 안 하셔야 돼요. 왜 이혼을 안 하셔야 돼요? 이혼하면은 분할연금도 문제지만은 가계의 재무적인 거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아주 치명적입니다. 둘이 같이 있는 거하고 나눠져 버린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분할연금을 뭐 이혼하시는 분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했는 기간 30년을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결혼했는 기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면은 120만 원을 받으면 120에다가 30분의 20을 곱해갖고 다시 둘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예를 들어 남편의 연금이 120인데 아내가 분할연금 수급자다 그러면 40만 원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연금 넣은 기간하고 결혼했는 기간이가 완전히 중첩이 돼. 중첩이 되면 연금이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으로 나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남편이라고 가정합시다. 분할연금은 아내가 받는다고 가정하면은요. 남편이 사망을 해도 아내는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재혼을 해도 이건 또 줍니다. 분할연금 수급 받은 이혼한 아내가 재혼을 해도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분할연금 받은 아내가 사망을 하면은 사망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그러면 그 연금을 다 가지고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공무원연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이게 환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다시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돈을 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요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뭐 예. 질문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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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갑니다. 예. 공무원연금은 이 덩어리 크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은 어떤 거 말입니까? 국민연금은 환원이 안 돼요. 예. 환원이 안 돼요. 예. 돌아가시면 환원이 다 돼. 예. 이게 법을 공무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하여튼 본인들이 좀 유리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니 부모가 양친이 다 계시면 양친하고 배우자고 그러면 3분의 1씩 하는데. 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거 좀 까다롭네. 아니 제가 제 경우는 아니고 했는데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3분의 1씩 고려 받으십니까? 받으십니까? 자기가 배우자가 예. 교육공무원인데 예. 옆에 돌아가시는데 부모님이 양친 다 계시는데 예. 우리는 배우자가 다 받는 줄 알았어요. 예. 거의 60%를. 예. 근데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가죠. 예.
예, 맞아, 예, 맞을 겁니다. 사람 수에 따라 예. 3분의 1씩 맞을 겁니다, 그게. 양친이 계시니까 양친이 하나씩 한 분씩. 예, 사람 수에 따라 갖고 나누는 걸로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모가 살아 계시면은 하여튼 돈이 간다는 거. 공무원 연금은 민법의 순위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거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금 받으시는 본인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게 아닙니까? 내 아들이 예. 죽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민법 순위에 그거는 한번 법이 정해지면 바꾸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거는 계속.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건 소득 활동은 뭐 이거는 제가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을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해당될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해요. 희박한데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시면 한 350, 공무원 연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340 정도. 공무원 연금도 그 다음에 사업하시면은 요걸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254만 원. 사업을 하셔도 실제로는 뭐 월 254만 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아주 뭐 사업 규모가 좀 커야 돼요. 그냥 뭐 식당, 뭐 이런 치킨, 뭐 이런 거 해갖고는, 그 다음 뭐 택시 뭐 이런 거 해갖고는 이래 못 나오거든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도 받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이거에 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연금을 받으시면서 시장 군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하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데 계시는 분 말고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금에도 세금도 이것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거의 연기연금을 다 합니다. 연기연금을 다 하기 때문에 연금을 뒤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리고 하여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적연금에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연금저축 그래갖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연금저축 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연간 1,200만 원이 초과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연금저축을 직장 다닐 때 계속 꾸준히 넣었어. 꾸준히 넣어갖고 이게 돈이 뭐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1,200만 원 5년 나눠 받으면은 이게 1,20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시면 되느냐 하면은요. 5년 받으실 걸 10년으로 늘려버려요. 늘려버리면은 이게 1,200만 원이 초과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1,200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더해요. 더해갖고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높아져갖고 하여튼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야 돼.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기금은 제가 뭐 간단하게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고 뭐 질문 있으면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저희 국민연금에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냐? 855조.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럼 이게 돈 자꾸 쌓이요. 쌓이갖고 2043년 되면은 한 2,561조 막 돈이 이렇게 많이 됐다가 이때부터 연금 타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갖고 기하급수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2060년이 되면은 이제는 제로 돼버린다 이러면 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이제 저희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돼 있어요. 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도록 돼 있어 갖고 그때 계산을 하니까 이제 이게 2057년 되면 이제 고갈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연금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갖고 이제 2018년도에 제가 그거 홍보하러 다니면서 이거 막 들고 설명도 하고 막 이랬어요. 개정안을 이렇게 만들어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다 그러나 놓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잠수를 타버렸어요. 왜 잠수를 탔느냐? 조국 사태가 그때 막 터져버려요.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요. 온 정치가, 온 나라가 조국 한 사람인데 막 집중이 돼갖고 막 그거 때문에 데모하러 다니고 난린 겁니다. 언제 국민연금 뭐 개정안이 그 국회 뭐 이거는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비인기적 책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싫어하는 정책입니다. 기업가들도 싫어해요. 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근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장사하는데 죽겠다는데 또 왜 보험료를 왜 더 올리나? 싫어합니다.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표 떨어지거든요. 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정권 잡자마자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계획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2057년 너무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권을 유지하는데 온 힘이 걸려 다가 있다 보면 이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정안이 나왔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는 뭐 물 건너갔죠, 그죠? 이제 곧 대선이 내년인데 뭐 이거 하겠습니까, 그죠? 왜 이거 꺼냈다가는 완전히 표가 뭐 우르르 떨어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수익률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뭐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타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는 기재입니다. 지금 외국에다가 했는 게 한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국에도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고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 이 건물을 사갖고 1조를 남겼어요. 샀다가 이제 팔아갖고. 자, 요거는 이제 독일의 소니 센터인데 요것도 6,500억 정도 돈을 남겼는 게 있고요. 시드니에 여행을 가시면은 오호라 플레이스 빌딩이라고 여기 있는데 시드니에 가면요. 이 빌딩에 안내원이 항상 여기를 데리고 가요. 그게 굉장히 이게 건물 디자인이 잘 돼 있어. 그리고 여기를 데리고 가서 저게 우리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냐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을 가시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죠. 자, 연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여기 기금운용본부라 그런 게 있고 기금운용위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연금이 국가가 소진이 아까 소진이 되잖아요, 그죠? 기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근데 국가에 세금으로 줘야 됩니다. 세금으로 안 주면은 안 되도록 법률에 이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170여 개 국가적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다른 연금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국민연금 855조 총금액, 공무원연금 13조, 사립학교 20조, 군인연금 2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연금 중에서 어느 연금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연금이? 예. 공무원 연금이 좋은데 공무원 연금 중에서도요. 군인연금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왜 군인연금이 좋도록 되어 있느냐면 지금 군인연금이 2016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혁했는데 공무원연금법을 개혁하면은 바로 따라잡고 뭐를 개혁하도록 되어 있냐면 사립학교 군인연금 바로 공무원연금 수준에 맞춰서 개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버렸어. 그러면 공무원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연금 보험료 많이 내고 이게 주는 것도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군인연금만 싹 빠져버렸어. 빠지니까 어떻게 되면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지금 받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이 지금 최고 좋게 되어 있어요. 자, 공무원연금이 지금 내년에 2022년도에 국가 예산에서 얼마를 들어가야 되냐면 3조 정도 들어가야 돼요. 3조 720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군인연금이 얼마를 들어가야 되느냐? 거의 3조 정도의 돈이 세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연금이 재정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군인연금의 가입자가 19만 정도 되고 공무원연금이 120만입니다. 120만인데 지금 내년에 세금에서 3조가 들어가 있는데 군인도 똑같이 3조, 거의 3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립학교 교직은 어떠냐?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전에 되면 사립학교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저는 이제 공무원하고 군인은 어차피 세금으로 이제 한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들도 뭐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저거 들어가는구나. 매번 봤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이제 아마 좀 정치권이 좀 많이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세금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립학교 교직원 저기도. 지금 아마 곧 그래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년 5년마다 우리 재정 재계산을 해갖고 지금 요게 개편안에 2018년도 12월 14일 제가 요걸 갖고 막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고 학교도 가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그때 요 개편안을 만들었을 때 네 가지 안을 만들었어요. 네 가지를 요래 만들어 갖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보고 당신들이 거수로 결정을 해라. 요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렇게 하는 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때 국회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이 뭐랬냐면 요거였어요. 요거. 기초연금 강화 방안.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가만히 보면은요. 기초연금을 지금 3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걸 40만 원으로 주자 이런 얘기거든요. 4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은 그대로 놔두자. 그게 건드리려고 하기에 표가 떨어지니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주자. 요게 그때 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따지고 보면은 그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이거 결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보면 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게 표를 생각해 갖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연금 요게 제일 쉽거든. 국민들 요거 안 건드리고 이거는 뭡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겁니다. 이거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는 다 싫어하니까 여기에고만 집중되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애들 또 강의를 하면서 얘들아 너들 요 네 가지 중에 뭐가 좋노? 이게 전부 다 이게 제일 좋대. 그래서 내가 설득을 했지. 야 이게 이래 되면은 이게 우선은 좋겠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이거는 정말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제